자, 추석을 맞이해서 집집마다 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이제 동그란 땡을 만드는 반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을 파생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 가지고 잠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동그랑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물기를 잘 제거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물기가 많으면은 이제 굽는 과정에서 이제 물이 나가지고 동그랑땡이 갈라질 수도 있고, 이제 뭐 고추전이라든지 뭐 이런데 다른 전에 이제 소로 들어갈 경우에 이제 잘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물기를 잘 제거하는 거. 그 다음 이제 포인트가 이제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동그랑땡을 이제 하다 보면은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재료를 이거저걸 넣다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메인 재료가 되는 이제 여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 그러니까 보통 돼지고기만 쓰는 집도 있긴 한데 저는 돼지고기만 쓰면은 반죽이 너무 물렁거려가지고 잘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를 돼지고기 양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넣어서 이제 섞어서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더 많이 넣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집집마다 취향껏 입맛껏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동그랑땡엔 두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재료로 이제 부추, 이제 당근, 양파, 이제 대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재료의 일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양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고기나 갈비찜 같은 걸 할 때 이제 파나 이제 마늘같이 기본 재료가 그러니까 기본 양념이 되는 재료를 엄청나게 넣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냄새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색깔을 내주고, 자, 이제 이 정도 역할을 하는 좀 약간의 이제 양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많이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줌 정도 넣고, 대파 같은 경우는 이제 푸른 부분보다는 이제 양념에 쓰는 건 주로 흰 부분, 이제 요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흰 부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을 넣는데 마늘 역시 많이 넣지 말고 한 3쪽 정도면 충분해요. 자, 그리고 저는 마늘을 한 번에 이제 수확철에 저장용 마늘을 사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껍질을 이제 벗겨가지고 쓰고 있는데, 생강은 빻거나 갈아가지고 냉동 보관해도 맛에 이제 큰 이제 변화가 없는데, 마늘은 갈아서 이제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는 순간부터 맛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마늘 특유의 이 알싸한 향이 좀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제 조금 귀찮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껍질을 벗겨서 이제 쓰는 걸 선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통마늘 여기 3쪽. 그 다음에 당근 같은 경우는 색깔을 내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부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추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이 있는데, 이 돼지고기하고 부추가 서로 이제 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서로의 이제 그 단점은 보완해주면서 장점을 상승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를 넣는 데는 부추류가 항상 들어가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한약적으로 봐도 돼지는 성질이 차고 부추는 뜨거운 편이라서 둘이 이제 같이 먹으면 궁합도 굉장히 잘 맞는 편이에요.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넣어서 이제 맛있게 하려고 넣는다기보다는 이 모든 재료들을 융합시켜가지고 이제 뭉쳐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뭉쳐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달걀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곧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재료가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이제 양념을 넣어 볼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양념인 이제 소금하고 후추만 들어가도 동그랑땡 양념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데요. 그래도 보다 더 맛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게, 자, 소금, 후추, 그 다음에 설탕입니다. 설탕은 소금이 들어가는 모든 요리에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아주면 소금 맛이 조금 더 진해지고 감칠맛이 돌면서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간을 잘 맞추는 사람들은 이제 요런 센스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생강가루인데, 이제
구비해 놓은 것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생강을 갈아 쓰시거나 아니면 생강수를 쓰시거나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하얀 가루가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을 왜 넣었냐면 물기를 최대한 제거를 해주긴 하였지만 그래도 이제 야채에서 나오는 수분이나 그 다음에 고기나 이제 두부에서 미처 제거하지 못한 수분으로 이제 이가 갈라지고 맛이 싱거워지는 걸 갈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분을 넣는데 이걸 넣으면은 이제 풀력 동그랑땡에서 풀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재료들이 한 군데 그냥 딱 응집되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것만 넣어도 충분히 훌륭한 동그랑땡을 만들 수가 있지만 근데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 여기 예, 치킨 파운더인데 저는 이제 금기신의 회사에서 나오는 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필요한 동남아 치킨 파우더에서 나는 불필요한 그런 향신료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진한 닭고기 맛이 그대로 나서 고기가 들어가는 모든 요리에는 이제 치킨 파우더를 이제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음식의 이제 퀄리티를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조미료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때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킨 파우더는 보통 이제 소금 양의 한 절반 정도를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쓰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기호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킨 파우더 조금 더 추가를 하고요. 한 밥 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제 양념들을 섞어주고요. 저는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제 그때그때 이제 재료를 꺼내셔서 바로 섞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참기름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가지고 이제 향과 맛을 한 번 더 이제 입혀주면 됩니다. 자, 계란까지 이제 깨트려 넣고 이제 버무리겠습니다. 재료가 한데 어우러지게 골고루 섞어주고 필요 이상으로 빨래하듯이 뭐 벅벅 그렇게 안 치대셔도 돼요. 이게 고기 자체가 염분이랑 만나면서 찰기가 생기는 데다가 여기 계란이 들어가고 이제 전분이 들어가서 이제 접착은 책임져 주기 때문에 너무 섬행감을 가지고 벅벅 안 치대셔도 돼요. 그냥 골고루 재료들이 이제 섞일 수 있도록만 이제 해주세요. 자, 요렇게 반죽을 만들고 자 이제 요렇게 반죽만 완성해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그랑땡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표고전이나 고추전이나 그 다음에 깻잎전까지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깻잎전을 제외하면 고추전하고 표고전은 한식조리사 시험에도 나오는 음식인데 그만큼 한식의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들어가 있어서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다른 전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